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공동체 일자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늘었는데도 오히려 전체 인건비 예산이 줄어 서민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거해온 현수막을 정리하는 공동체 일자리 작업 현장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98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 서민들에게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요긴한 자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나이가 많잖아요. 65이나 혼자 살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지. 전북의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는 2014년 846명에서 지난해 493명, 올해는 382명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인건비의 5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 참여자도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4대1이 넘는 경쟁을 뚫어야 겨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많이 있죠. 그럼 나 떨어져서 일 못해서. 정부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라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컸지만 전체 인건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여 서민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비가 좀 줄어들므로써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가 더 확보해야 될 좀 절실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청년 일자리 만들기 등에 밀려 노약자와 서민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는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청년 취업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 학생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몽골, 러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이번 학기 20명의 학생이 이 전문대학에 입학해 용접 이론, 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하고 5년 동안 근무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용접 분야는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화상에 노출되는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취업을 꺼려 업체들이 인력난을 겪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외국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회피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북 기업들은 9만 4천여 명의 구인을 신청했지만 채용은 2만 8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 구인 충족률이 30%에 그쳤습니다. 급여 근로 조건 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일자리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구인 충족률도 낮고.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한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청년 실업 대책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맡은 위원회 활동이 지난 2009년에 끝났기 때문인데요. 특별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김남시공의 할아버지 김영진 선생은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항일운동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조선과 만주에서 의병운동을 하다 일제 모진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해방 뒤 김구 선생이 직접 전주에 있는 김영진 선생의 후손을 찾아올 만큼 각별한 동지였습니다. 김창수, 김영진 둘이 죽였다. 그런 광고를 붙여놨어. 우리 할아버지는 전주도 잡히고 김구 선생은 황해도도 잡히고.
김영진 선생은 금구의 대접주로 활동하는 등 동학 농민혁명에도 참여한 사실이 여러 문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영진 선생을 비롯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318명은 아직까지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등록되지 못한 이유는 특별법에 있는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2009년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는 그동안 특별법에 근거해 국무총리실 산하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맡아왔지만 활동 종료 이후 등록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분들이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특별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2차례나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61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거짓 진술을 한 김 씨의 지인 2명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안군 동진면 파랑교차로에서 33살 조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49살 김모 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 등 2명이 다치고 화물차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소방관들이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장소와 임실 등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 1.5에서 4m, 앞바다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